안녕하세요. 수집하고 상상하는 수상한 수연입니다. 오늘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직업으로서의 소설가라는 에세이에서 수집한 문장들을 피스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아주 좋아하는 작가 중 한 분인데요. 어렸을 때 약간 저의 지적 허영심을 채워주었던 그런 분이시죠. 이 에세이는 이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작가가 글을 쓰면서 어떤 식으로 글을 쓰는지 뭐 이런 자신의 직업인 소설가의 그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생각들을 해놓은 건데 꽤 공감 가는 내용들이 많아서 문장을 엄청 많이 수집을 해놨습니다. 오늘 얘기할 주제가 뭐 그런 소설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제가 이번에 얘기해 보려고 가져온 주제는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가 있나요? 라는 내용입니다. 뭐 가끔 주변에서 저에게 가끔 상담들을 많이 하다 보면 자기가 뭘 새로 하고 싶은데 나이 때문에 선뜻 시작을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거든요. 보통 이제 그런 분들이 20대 후반에서 30대들이 많은데 저는 그러면 일단 욕을 먼저 해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사실 그냥 마냥 시작하기 늦은 나이가 어딨어 일단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네 꿈을 펼쳐봐 라고 얘기를 하지는 못합니다. 저는 현실적인 편이라서 그런 부분들을 마냥 그냥 just do it 뭐 이렇게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건 저도 알고 누구나 다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신중해야 새로운 걸 할 때는 항상 신중하게 하고 알아보고 또 내가 정말 이걸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든 이야기에서 관통하는 나와의 대화를 나눠야 된다 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건데 보통 뭐 자기 객관화가 잘 돼 있다라든지 뭐 메타인지가 뛰어나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얘기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자기 자신하고 대화를 많이 나눠서 나에 대해서 잘 알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타인과의 관계에서 본인이 손해보지 않는 그런 것들을 메타인지가 잘 됐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 자기의 모습이 아니라 아니면 자기 마음속에서 정말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냥 타인들이 규정시켜준 이미지? 이런 걸 자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경우도 좀 많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이 되면 자기가 좋아하는 거나 새로운 걸 시작할 때 확신이 들지 않겠죠. 내가 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남들이 나를 평가한 것만 가지고 새로운 것들 시작한다? 마음속에 막연히 하고 싶은 이 마음이 진짜 마음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읽은 책에서 이제 언급된 구절이 있었는데 자기가 원하지 않은 남들이 내게 계속 속닥거린 내 것이 아닌 꿈이라는 문장인데 이것도 이제 신해철 님이 얘기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다른 책에서 읽었지만 그러니까 내 꿈인지 남들이 주입시킨 꿈인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그게 새로운 걸 시작하는 것에도 적용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통은 어떤 일을 하다가 진짜 내가 원하는 게 있어서 그쪽으로 간다 이런 식도 있지만 또 주입된 게 이어져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의 뇌라는 것은 참으로 신기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를 뭔가 다른 행동을 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다들 그렇게 물어보면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가 있는 장르도 있어요. 현실적으로 뭐 아이돌이라던가 그리고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운동선수들이라던가 그런 경우는 사실 좀
어렵겠죠. 뭐 일본에서는 80세 이상의 할머니들로 된 아이돌 그룹도 있다고 하지만 그냥 우리가 통상적인 것에서 아이돌이나 운동선수는 확실히 육체적인 매력이 그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 말고 뭐 또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지금 당장은 생각나지 않는데 당연히 젊고 싱싱할 때 이렇게 표현하면 문제 발언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체력적으로 우리가 사람은 노화를 하잖아요. 노화를 하는데 그 노화하기 전에 딱 성장해서 완전 피크 타임 때 무언가를 하는 건 뭐 지식을 습득하는 부분에서나 기술을 습득하는 부분에서나 당연히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젊을 때 자신의 진로를 명확하게 판단해서 어떤 길로 쭉 뚝심 있게 나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빨리 성공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회자하고 부러워하고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고 그냥 저만 예를 들어봐도 저는 되게 느리거든요. 뭔가를 깨닫는 게 뭐 일을 할 때는 성격이 급한 편이니까 뭐 곧잘 적응을 하고 적응을 잘하고의 문제랑 뭔가를 깨닫거나 알게 되는 게 더딘 거랑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계속 25년 정도를 한 분야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처음 해보는 걸 하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고 또 뭐 유튜브도 뭐 예전에 홍보한다고 이 채널을 개설해 놓기는 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아마 보시면 가장 조회수가 높은 영상은 땅 영상인데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했지만 이제 와서 지금 40대 중반에 유튜브를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 남들이 보면 주책 맞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남들이 보는 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저한테 뭐 제가 이걸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지 않는 조건으로 너에게 매달 500만 원씩 주겠다 이러면 또 생각을 해보겠지만 근데 뭐 남들이 늦었다고 지금 하기에 괜찮겠냐 뭐 너무 뭐 나중에 힘들어요. 어떤 일이든 다 새롭게 시작하는 건 힘들고 그리고 특히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기 시작하면 좋아하는 것에 대한 환상이 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데미지도 입을 수 있고 어떤 일이든 새롭게 하는 건 다 힘듭니다. 안 힘든 건 없어요. 다 어렵고 그 적응 기간이 난이도에 따라서 짧으냐 기냐의 차이지 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하신 분들을 사람들이 리스펙 해주는 거겠죠? 쉬운 건 없어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 좀 힘들어도 참을 수 있는 그 몸빵이 좀 된다. 근데 그게 아니면 그냥 돈 때문에 일을 하는 그런 좋아하지도 않는 걸 하게 되면 정신적으로 불행하다. 그래서 저는 인생의 목표를 조금이라도 행복하게 살다 죽자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것들을 최대한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마냥 꿈꾸는 피터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으니까 그거를 어느 정도 현실적인 생활도 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찾고 시도하고 그럴 때 가장 필요 없는 건 자존심이고 네, 자존심은 내가 부리는 게 아니라 남들이 지켜주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위치나 남들이 봤을 때 지켜줄 만하면 타인들이 지켜주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20대들이 물어보는 건 저는 사실 기만자라고 생각하고 날 약 올리려고 상담한다. 제가 이걸 하려고 하는데 이직하려고 하는데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데 너무 나이 때문에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면 경력 뭐 끽해봐야
3, 4년 이렇게 쌓인 상태로 뭐 그런 걸 고민이라고 얘기하면 기만자입니다. 이제 한 10년, 15년, 20년 이렇게 했는데 새로운 거 하려고 하면 좀 두려울 것 같긴 해요. 또 특히 가족이 있고 책임질 사람들이 있고 하면 더 쉽지 않죠. 그래서 그럴 때는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거고 양해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충분히 대화를 나눠야 되는 건데 그냥 홀몸이고 내가 아직 뭐 50살이 넘지 않았다면 50살이 넘어서는 확실히 육체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더 힘들어지죠. 안 되진 않죠. 60세 넘어서도 대학교 들어가는 분도 계신데 안 되진 않지만 완전 평균적으로 가장 낮은 저 같은 사람을 기준으로 봤을 때 좀 어렵다. 하지만 안 되지는 불가능하진 않다. 근데 그 밑으로는 나이 때문에 시작을 못하는 건 말이 안 되고 아마 나이를 핑계대고 하고 싶지 않은 거겠죠. 나이 때문에 이렇게 핑계를 삼아서 왜냐면 힘들고 어려울 거 본인도 아니까 처음 해보니까 두렵고 돈도 안 될 거고 걱정이 되니까 나이 핑계를 대고 자기가 브레이크를 밟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브레이크를 밟아서 그것도 선택 중에 하나고 그걸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도 있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진짜 하고 싶은 거긴 한데 지금 나이 이걸 시작하면은 내가 그동안 쌓아놓은 커리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안 되겠어 라고 생각을 하면 그걸 선택할 수도 있죠. 대신 이제 나중에 내가 그거 했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를 안 한다는 조건하에. 그렇지만 또 물론 그런 분들은 대부분 그런 커리어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큰 사람들이죠. 잃을 게 많은 사람들은 신중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처럼 나이는 먹었지만 그렇게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은 할 수 있죠. 고민은 물론 그런 사람들도 고민은 합니다. 이게 느리기 때문에 더딜 텐데 남들이 하는 것보다 더 느릴 건데 이거 어떡하나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살면서 단 한 번은 내가 선택한 직업으로 살아보고 싶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당연히 모든 부분에서 팍팍해졌지만 그래도 마음만큼은 어느 때보다 에너지가 넘치고 있어서 늦은 나이라고 하는 것들의 기준은 자기가 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항시 자기랑 계속 얘기를 하고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그 좋아하는 게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게 맞는지 이런 거 막 생각하면 이런 것까지 나하고까지 계속 소위 말해 협상을 해야 되는 이런 삶이 너무 피곤하겠지만 원래 사는 건 힘들죠. 쉽게 사는 인생은 적어도 제 주변에는 못 봤어요. 제가 막 금수저들이랑 알고 이런 건 아니라서 다 세상은 힘들고 뭘 하는 건 만만치가 않아요. 자기하고도 협상이 잘 안 돼. 자기하고도 협상이 안 돼서 계속 얘기하고 고민하고 그 고민의 방법을 어떻게 할 건지 찾아야 되고 너무 피곤한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태어났고 그래도 죽을 때 이만하면 됐다 잘 살았다라는 마음으로 마지막을 마감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늦은 나이 지금 이때까지 쌓은 경력이 아깝고 이런 것들 말고 외부적인 요건은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수익적인 부분이면 그거를 내가 생활비를 줄이던 아니면 다른 쪽에서 돈을 벌 방법들을 생각하던 방법을 찾으면 좋아하는 걸 하기 위해서 그 정도 수고는 다들 할 수 있어요. 근데 내부적인 협의가 먼저 돼야 돼요. 내가 정말 이게 좋은지 이게 힘들고 어떤 일이든 꽃밭만 있지 않을 거거든요. 분명히 더러운 꼴도 보게 될 텐데
더러운 꼴을 보더라도 난 이게 너무 해보고 싶어 삶에서. 그러면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 신입 중에서 나이가 제일 많더라도 내가 이 일을 하게 된 것이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거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정말 내가 좋아하는 건지 정말 하고 싶은 건지 모르고 그냥 지금 하고 있는 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벗어나고 싶은 도피처로 새로운 걸 시작하는 건 반대입니다. 항상 플랜 B는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는 일 때문에 이게 너무 도망가고 싶어서 그래 라고 한다면 일단은 그 일을 하면서 정말 다양하게 뭐 적성 검사를 받아본다던가 일기를 쓰면서 자기 자신을 계속 성찰해 본다던가 원데이 클래스 같은 것들을 해보면서 내가 이게 정말 어떤지 해본다던가 그런 경험들을 하다 보면 찾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찾아서 해볼만 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는 저런 생각들이 별로 안 들어요. 불안함이 좀 사그라들죠. 자기가 자기한테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막 이런 게 어떨까요? 저런 게 어떨까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기가 확신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의견들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혼쭐을 내줍니다. 그거는 스스로 알아서 하라고. 그게 상담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다들 내가 이걸 하기에 늦은 때라고 고민할 때 해보십시오. 하다가 정말 아닌 것 같아서 그만둬도 돼요. 뭐 그만둘 수도 있죠. 뭐 그만둬서 뭐 금전적 손해? 뭐 그것도 크게 신경 좀 가난해지긴 하겠죠. 가난해지겠지만 뭐 저희가 막 몇십억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인생이 멸망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3번 선택해가지고 뭐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새로운 경험을 했잖아요. 사람은 자신이 선택하고 자신이 선택한 거에 책임을 지면 됩니다. 그게 싫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겠죠. 그냥. 하지만 그걸 하기로 결심을 하면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 글을 쓰는 영상과 그게 거의 배경 영상, 그 노래방에서 가사 뒤에 붙는 그런 영상처럼 제가 쓰고 있는데 뭐 다른 좋은 영상들을 찍을 능력이 아직 부족해서, 그리고 제가 그 만년필을 쓰는 게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한테 홍보? 그런 거 하려고 그렇게 쓰고 있는데 이거를 녹음을 후회하다 보면 이 영상 길이랑 맞춰가지고 잘 안 돼서 요즘은 이제 라디오처럼 녹음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영상을 쓰고 있습니다. 그냥 원래는 빨리 뭐 3분 안에 이렇게 편집해서 빠르게 하는 그런 것들이 요즘 유행이라길래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말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되질 않더라고요. 뭐 끽 줄여도 뭐 10분 뭐 이 정도밖에 안 돼서 어차피 길 거면 그냥 편하게 그냥 라디오 한다고 생각하고, 물론 음악 나가지 않지만 신청곡도 받지 않지만 그냥 얘기들을 하는 건데 조금씩 나아지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저도 지금 40대 중반인데 아직 성장할 게 많이 남아있잖아요. 새로운 걸 할 때는 당연히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필사에 사용된 만년필과 잉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필사를 한 만년필은 홍디안의 1850이라고 하는 제품이고요. 이게 아마 화이트라고 해서 제가 구매를 했는데 실제 배럴 색깔은 좀 베이지 컬러입니다. 닙은 EF님이고요. 처음에는 좀 길이 잘 안 들어서 잘 사용하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쓰다 보니까
필감이 아주 좋아져서 요즘에는 필기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사용한 잉크는 어디서나 보실 수 있는 자바 잉크입니다. 한 3,000원? 뭐 이 정도는 구매하실 수 있고 국내 건 줄 알았는데 보니까 오스트리아 거네요. 네, 블랙 컬러 잉크였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외진곡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언제나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